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기 전에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하면 낮에도 계속 물을 마시고 싶은 조갈증이죠. 조갈증이 생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밥을 먹고 난 후에도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지만 물을 특히나 밥을 먹기 전에 전후해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라든가 인공 감미료 또 첨가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수를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듯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 그리고 최근에는 운동도 하지 않아. 자고 일어나고 자고 사무실에 나가는 것, 사무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 위에는 하는 일이 없지. 나의 동물성과 귀신성을 보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동물성과 귀신성을 함께 보면은 나도 덜 되고 못된 사람이고 더럽고 야비하고 그래서 뭐가 든 사람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꾸며보려고 하고 위장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고양이 같고 개새끼 같고 두더지 같고 벌레 같습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또 동시에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도 고양이 같다. 그래서 이게 상대를 비난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그럴 일이 없어졌어요. 인류의 의식은 개개인의 그 의식의 합이거나 평균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이 그 세계적인 정치의 흐름을 볼 때도 그런 느낌이죠. 인류로서의 의식, 정신, 인류로서의 그 진화 발전은 물질적인 진화와 더불어서 물질로 진화가 마무리되면서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식의 진화는 물질의 진화에 비해서 더디거나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인가? 트럼프와 그제구나. 그제 트럼프와 힐러리의 2차 대선 토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논쟁과 그들의 그 토론 주제와 토론 방식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일반적인 미국 시민의 그 의식이 그들의 지금 토론하고 있는 그들의 의식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육체적으로는, 개개인적으로는, 그 물성으로는 다 하나하나 달라 보입니다. 의식도 다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의식으로 볼 때, 정신으로 볼 때, 소아인 육체가 태아인 영성으로 볼 때, 정신으로 볼 때는 인류가 모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전 우주 정신, 우주가 또 지구에 또 우주에 그 풍만한 모든 물질계와 동물계가 동식물계가 하나의 정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고 가지만 우주 정신으로 볼 때는 오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 변화의 끝자락이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람다운 사람이 된 사람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물질의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신교육이 이루어져서 인류의 의식진화의 끝을 맺는 것, 이것이 하늘의 우주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뜻입니다. 외부지향적으로 향하는 그 원심력을, 그렇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지향적으로 향하는 그 원심력을 거두어 잡아서 거머쥐어서 외부로 향하지 않도록 내면에 자신의 머릿속 골통에 생각을 주시하고 비추어 주어서 생각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래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생각이 일어나고 머무르고 사라지는, 그리고 생각을 자유자재해서 자기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돌려놓고 자기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몸 동정을 자기 스스로 의식하면서 깨어서 사는 것.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된다. 하나 된 육체가 정신과 하나 된다. 영육이 하나 된 온전한 인간으로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거지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면서 사는 능력, 이 능력을 얻었을 때 곧 인간입니다. 된 사람입니다. 이 된 사람을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매일 합니다. 오늘은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그 20일부터 읽어갑니다. 읽으면서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이 머물렀는지 알아차립니다. 간밤에 꿈도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냥 보아주기로 합니다. 보아주고 지나가게 합니다. 봄 20일 방출과 해수 법칙에 따르는 팀워크 운영 봄나라 사무국에서는 각자 맡은 업무 분장이 있어서 혼자서 할 일은 개인이 한다. 개인이 하는 일은 기록이나 장부 정리와 같은 일상적인 일이고 봄나라 운영 전반이나 책자 홍보나 수련회 홍보 문안이나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문건을 만드는 사항 등이 발생하면 사무국 전원이 모여 앉아 문제와 사안을 함께 공유한 다음 회수, 각자의 데스크로 돌아가 각자 문건을 만든 다음 방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취사 선택을 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문안을 도출한 다음 회수,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개인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가한 다음 방출, 다시 원탁으로 돌아와 취사 선택을 하여 하나의 문안을 공동 작성하는 등 회수, 팀장과 참여인은 전원이 의견의 일치가 될 때까지 방출과 회수, 이합과 정집산을 반복 수행한다. 이렇게 해야 사무국 전원이 자기 부족은 분장 업무에만 매달리거나 빠지지 않고 봄나라 전반에 관한 운영 전반의 정보를 공유하고 중요사안이나 정책 결제 과정에 소외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봄나라 전체의 발전에 획기적인 팀워크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제는 혼자서 입안을 하고 문건을 작성하여 종적으로 결정을 받는 시대가 아니다. 현안에 대하여 흥적으로 공동으로 참여하여 팀워크로 공동으로 문건을 완성하는 시대다. 개인이 협조하여 공유로 확정하고 시행하므로 공동 제작, 공동 책임제이므로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개인의 작품이 아니며 개인의 공적사항이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그것은 생각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인류의 공동유산이기 때문이다. 원화가 쓰고 있는 글, 책도 마찬가지다. 알고 보면 법님들과 원화가 수련회를 통해 주고 방출받는 회수 과정이 부단히 진행되는 가운데 도출되고 정리된 내용을 원화가 담당임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원화 단독 작업의 결과물이 아니다. 봄나라 사무국이 방출과 회수라고 하는 의주의 법칙대로 팀플레이를 잘하면 가까운 장래에 최고의 팀으로 성장하리라 본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여야 일하면서 공부하는 새로운 큰 틀이 정립되어 학교나 정부나 기업 등의 봄나라가 제시하는 성공 프로그램이 탄생될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가정, 학교, 기업, 정부 전반으로 전파되고 확산하여야 할 사항이고 여기에 성공하여야 인류가 되고 선진국이 될 것이다. 봄 22 집중력 개발, 봄나라 봄 공부연, 몸돌아 봄, 마음돌아 봄, 본격돌아 봄 공부는 우주의 창조와 운행의 법칙인 방출과 헬수법에 따른 순차적인 자아완성 인간개발법이다. 특히 생각돌아 봄 공부는 생각을 방출만 하지 생각을 해소할 줄 몰라 멍청하거나 산란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모아주는 감각개발법이며 집중력 개발법이다. 집중력의 핵심이다. 집중력만 개발되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집중력이 강한 학생이다. 집중이란 공부나 놀이나 일에만 빠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열중하면서도 감각이 열려있는 상태다. 그래야 감각과 생각이 서로 도와 감각, 감상이 이루어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자기를 알아차리고 의식하고 대중 잡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마음, 생각을 잡아 중심으로 모으는 힘이 일심의 힘이 집중력이다.
달리 말하면 집중력은 만유 인력의 법칙이요 상대성 원리로 두 물체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법칙에 해당한다. 이 힘을 길러야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성공한다. 이 힘을 기르는 일이 인간의 본분사이며 봄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다. 봄 23 영혼과 찰나 영혼은 종말이 없는 긴 시간인 반면 찰나는 금시 소멸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다. 이 양극단은 생각으로서는 결코 만나지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봄 바라봄 늘봄으로 감각해봄으로 가면 생각이 없다. 시간이 없다.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영원하다고 할 수 있고 앞도 뒤도 없다는 점에서 지금력이 찰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양극단은 하나에 대한 관점, 해석, 해몽 이와에 따라 붙여진 별개의 관념이요 말이다. 생각으로 붙여진 단어를 감각해보면 단어의 의미나 해석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의 상상만 남는다. 그래서 극과 극은 하나로 통한다. 다시 말하면 감각으로 보면 영원히 찰나이고 찰나가 영원으로 다르지 않고 생각을 덧붙이면 양극단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존재를 감각해보는 영안을 뜨고 볼 줄 알아야 현상을 넘어 실상을 보고 진실을 주고받고 탁마하는 한 차원 높은 인간관계가 열린다. 봄 24 화로부터의 자유. 화는 나쁜 것이다.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뿌리 깊은 인간의 집단의식이다. 그러므로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화를 직시하고 화와 만나야 되는데 화가 나오는 순간 화에 대해서 화를 내니 한 번도 화와의 조우가 일어나지 않으니 화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화가 무엇인지 실제로 알려면 화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화와 친숙해지지 않으면 화에 대한 적대감, 화에 대한 두려움, 화에 대한 집단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 화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화를 내어보아야 된다. 야, 이 개새끼야! 싸가지 이렇게 나쁜 새끼. 이렇게 화를 내본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자기를 정확하게 의식하고 있어라. 화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화를 내어보아야 한다.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 화는 나쁜 것이라는 집단의식에 붙들려 있는 한 화라고 하는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화가 났을 때가 화를 감각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화를 맞이하고 화와의 조우가 일어나려면 화를 돌아봄으로써 화로부터 벗어나 화를 바라봄으로 화를 내고 있는 초초부터 화가 진행되고 화가 극치에 이르고 화가 사그라지는 전 과정을 한 번이라도 명료하게 체험해 보아야 화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줄 알게 되어 차차 화에 대하여 화를 내는 대신 화를 바라보마는 여유 공간이 생겨나 화를 담아내고 다스리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야 화가 두렵지 않고 화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화를 내려면 내고 화를 내지 않으려면 안 내는 한 단계 높은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천둥번개도 엄연히 필요한 자연현상인 것처럼 화도 때때로 필요한 삶의 현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화마저도 미워하거나 외면하거나 따돌리지 않고 맞이하고 도와주고 껴안아 줄 수 있는 심성이다. 그리고 화마저도 부리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봄 25 기쁨과 슬픔. 기쁨은 좋기만 한 것인가 슬픔은 나쁘기만 한 것인가. 생각은 좋다 나쁘다라고 양분하지만 감각은 좋고 나쁜 양면을 다 본다. 상단을 다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기쁨을 감각하면, 다시 말하면 감각으로 기쁨을 보면 마치 먼지가 바람에 나부끼듯 떠들 수가 아니 붕 뜸으로 안정을 잃고 위태로워져 도리어 괴로워지기 십상이어서 기쁨을 좋다고만 여기는 생각의 독단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기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탈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 슬픔을 감각하면, 다시 말하면 감각으로 슬픔을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 차오르는 전율이 있고 마치 가문 날 단비가 내리듯 눈물이 흘러내리노라면 전신이 시원해져 도리어 상쾌한 기쁨으로 변함으로 슬픔을 나쁘다고 여기는 생각의 독단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므로 슬픔 가운데서도 슬픔으로 기쁨을 발견한다.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기쁨 가운데서도 기쁨을 좋아하지 않고 슬픔 가운데서도 슬픔을 싫어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기쁨과 슬픔은 하나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봄 26 한번 일러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재앙을 부릅니다. 또한 생각에 한번 잡히거나 빠져드는 날이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기에 원화가 한 문제를 제시하니 각자 점검하여 자기가 생각의 노예인지 생각의 주인인지 스스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 27 이별의 종지부를 찍고 당장 만나자. 봄 27 이별의 종지부를 찍고 당장 만나자.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몸의 아픔이다. 그래서 아픔을 싫어하고 아픔의 느낌을 거부하고 저항한다. 그래서 몸의 반응인 마음은 아픔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 아프지 않는 자기와 아파하는 자기 둘로 만들었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하나의 자기가 둘로 갈라져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되었다. 이별을 끝장내는 것이 분열을 끝장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별은 둘 사이에 떨어져 서로 마주 못합니다. 만남은 둘이 마주 봅니다. 마주 보아야 정감이 통하고 친해지고 이고 하나로 통한다. 둘이면 하나다. 한 번 헤어지고 갈린 이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아픔을 통해 아파봄을 통해 서로 마주보기만 하면 만남이 당장 이루어져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음이 공존한다. 이것이 만남의 미학이다. 만남이 일상사가 될 때 사랑의 지수는 날로 높아간다. 아픔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이별의 애달픔을 알고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을 꽃피우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아픔이 없이 어찌 가슴이 열리겠는가? 참으로 고맙고 신기하다. 아픔이여. 그대를 사랑한다. 그대 역시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출현한 법님인 것을
봄 28. 왜 돌아봄 공부를 한사코 하지 않는 걸까? 왜 돌아봄 공부를 한사코 하지 않는 걸까? 한다고 하는 사람도 하는 체하고 하는 척하고 하는 걸로 착각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몸 아픈 것을 원수로 여겨 보기 싫어하고 마음의 아픔, 근심걱정, 불안, 공포, 마음의 아픔을 원수로 여겨 보기 싫어하는 바람에 아픔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하여 아픔이라고 하는 존재, 현실과 진실의 실상을 떠나 거짓과 가상의 허상 속으로 도피하고 숨어들어 아픔을 잊으려고 하는 오랜 습관 때문이다. 이것이 지구상의 인류가 넘어가야 할 집단 무의식이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한 번도 아픔과 만나본 적이 없다. 아프기가 무섭게 상상, 가상, 관념, 게임, 놀이 이를 통하여 재미에 빠지고 쾌락에 빠진다. 아픔을 면면하기 위한 참깨다. 그것은 실제의 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다. 가상의 세계에 독이 되면 감각이 두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여 생기와 활력을 잃어 그대는 곤태와 무료에 계속 시달린다. 그것은 마치 아픔을 마비시키기 위해 마약을 계속 복용하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과 같다. 거기에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환희가 없다. 사람들은 그래서 늘 시들하고 심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픔은 삶의 한 부분이다. 아픔이 존재하기에 편안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픔을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파봄을 통하여 아픔과 더불어 살아야 편안함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아픔을 돌아봄하지 않을 건가? 아픔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픔과 만남이 없이는 그대는 계속 아픔으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한다. 늘 쫓기는 신세. 지금 여기의 진실에 감응하지 못하는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청산하여야 정세가 있고 낭만이 있고 감동이 있어 당당하고 겁없는 진실의 인간으로 거듭난다. 몸 돌아보면 핵심은 아파봄이다. 아파봄에서 몸과 마음은 하나다. 아파봄을 한다고 아프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대는 견디지 못할 아픔이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될 것이다. 아파봄을 통하여 아픔에 도사리지 않을 때 그대의 감각은 활짝 열리고 생기와 활기로 넘칠 것이다. 지금 당장 언제 어디서나 돈 한 푼 없이도 무진장 널려있는 삶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상그 공간으로 도피하기 위한 자금이 계속 필요할 것이고 그대는 돈의 노예로 실종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돌아보면 하지 않을 것인가? 봄 29.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픔을 피해 죽음을 피해 목숨을 보존한답시고 삶을 도모한답시고 빛이 부재한 그림자 어두움 속 가상 공간에 무작정 숨어 살다가 한밤중에 해가 뜨고 지구멍에 해가 뜨니 진정한 새해다. 감각이 활짝 열린 하늘에 둥근 해가 떠오르니 나날이 설날이다. 그러므로 설날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아니다. 순간순간 나날이 설날이기 때문이다. 늘 설날이고 늘 새해이므로 새 하늘, 새 땅, 새 사람과 처음으로 만난다. 처음으로 만나기에 눈에 설어 자세히 살펴보고 귀에 설어 귀 기울여 들어봄으로써 모양과 색깔과 소리의 아름답고 신비함을 순간순간 발견하고 만끽하면서 사는 재미 끝없으니 새해 복 많이 받는다. 이 기쁨은 돈이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이동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앉은 자리, 선 자리,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그러기에 이 기쁨은 기쁨도 아니다. 기쁨을 돌아보니 기쁨마저 없으니까. 여기에서 무진장 복을 받는다.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는다. 그런데 복을 무진장 받았건만 복 하나도 없다. 이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정한 뜻이다. 봄 31심의 축이 바로서야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무심한 가운데 이 심의 축이 바로서야 실상의 세계에 깨어있을 수도 있고 화상의 세계에 잠시 논일 수도 있다. 지도리가 서야 감각을 통해 주변과 감응하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 상상의 날개를 타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마음대로 한다. 지도리가 서면 실상과 허상세계를 넘나듦에 걸림이 없어 실상이면 허상이고 허상이면서 실상인 양극의 공존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허상세계로 넘어가도 가지 않았고 현 실상세계로 넘어와도 오지 않았다. 가고 온 바가 없는 가운데 분명히 가고 온 바가 분명하다. 지도리가 서지 못하면 자유롭게 양쪽을 넘나들지 못하는지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거나 쏠리게 되어 균형을 잃고 나가 자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일심의 축이 바로서야 양극단 사이를 자유롭게 통하고 오고 갈 수 있는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봄 30일 분열과 융합. 생각은 이분법이다. 생각은 들소유무 선악시비 이분법이다. 생각은 시간이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분열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이야기한 분열의 문제를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생각으로는 양극단 간의 대립갈등 투쟁만 유별한다. 감각은 하나의 공간의 양극단이 더불어 존재하는 공존이다. 감각의 나래가 펼쳐지기만 하면 생각이 이야기한 양극단의 분열은 하나의 공간에 주어 담아 둘 다 살리어 공존시키는 융합이 일어난다. 감각을 개발하여야 생각이 이야기한 두 개의 상극, 양극단의 분열이 상극하지 않고 상생하면서 공존하는 합일이 이루어진다. 융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감각이 죽은 가운데 생각을 일으키면 양극단 간의 상극이 되어 분열이 벌어지고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일어나는 양극단을 보면 양극단 간의 상생이 되어 융합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다. 이것이 연금술이다. 봄 32 하나의 공간, 무한한 공간을 감지하면 감각의 능력이다. 영원한 시간을 인식하면 생각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주는 공간과 시간의 무궁한 조화이고 봄나는 감각과 생각의 무궁한 조화다. 이것이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 나와 남과의 조화다. 생각은 안과 밖으로 나누지만 감각은 안과 밖에 없다. 감각이 활짝 열리면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합치된다. 하나의 공간임을 실감해 보려면 몸돌아봄을 통하여 자기의 심장 박동과 맥박을 감지하면서 가깝고 멀리서 들리는 주변의 소리에 동시에 귀 기울여봄 하면 한 생각의 그림자도 어른거리지 않아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나의 공간이 느껴진다. 여기에서 우주만유가 봄나의 품에 돌아온다. 이것이 포용력의 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생각이 동하면 내면과 외면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경계선이 생겨 분열이 일어난다. 이러한 분열 현상을 보고 다시금 정신 차려 감각을 활짝 열면 하나의 공간이 펼쳐지면서 자연과 인간, 주관과 객관, 나와 너가 상극하지 않고 상생으로 공존하게 된다. 나는 감각해봄으로 무한의 공간을 열고 생각해봄으로 생각을 내고드리면서
영원하다. 그러므로 범란은 부정을 긍정으로 분열을 융합으로 돌리면서도 부정이나 분열 그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고 범으로 다 살렸으므로 하나의 공간에 더불어 하나로 원운동으로 무한하고 영원하다. 봄 33 감각과 생각의 상승으로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과정에 대한 순차적 기단들. 여기 손가락도 보면 이게 세 마디가 있어. 유튜브에 그 영상을 음원 파일로 바꿔준다. 봄 33 감각과 생각의 상생으로 향상 일로의 길을 가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다. 인간이 우두머리다. 인간은 운의 기능인 감각의 능력으로 하늘을 열고 해와 달을 만들고 땅도 만든다. 자네의 생각의 능력으로는 끝없이 생각을 내고드림으로써 원심력, 구심력을 하나로 통일하여 원운동으로 자전공전으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회육한다. 감각은 천지만물을 창조하므로 생각은 천지만물을 운행합니다. 감각은 천지만물을 창조함이고 생각은 천지만물을 운행합니다. 그렇다면 감각과 생각의 주인은 누구인가? 감각해봄, 생각해봄 모두 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봄이다. 그것이 나다. 그것이 봄나다. 그것이 봄나라다. 그러므로 좌뇌의 산물인 컴퓨터가 나온 이 시점이 바로 운의 개발을 할 시점이고 몸돌아봄, 자연바라봄을 동시에 행하여 그 동안 생각에게 밀려나 움츠러들었던 감각을 일깨우고 활짝 연 다음 대무심을 중득하고 생각 돌아봄을 통하여 마음을 내고드리는 가운데 본격 돌아봄으로 일심을 양성하여 지도리를 바로 세운 다음 안과 밖이 없는 하나의 공간, 의식의 스크린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아낸 다음 창조의 내적 과정을 통하여 한 생각을 낸 다음 그 한 생각에 따라 실제로 실천해보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한하게 성장 발전의 길을 간다. 이것이 감각과 생각의 상극관계에서 감각이 생각을 일단 이겨야 감각과 생각이 상생으로 허하게 되어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자기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의식 수준의 비약적인 도약이 이루어져 그동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인류에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생사가 없는 자리에서 생사를 운행하여 인간의 오랜 숙제이던 생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니 새로운 인류의 창세기가 도래한 것이다.
봄 34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감각이 활짝 열려 마음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서는 원만 구족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존재한다. 거기엔 아무런 일이 없어 한가하고 넉넉하다. 천당 극락이다. 그러나 감각의 하늘이 열렸으면 일심으로 생각 돌아봄으로 생각을 내고 드릴 줄 알아야 살림살이가 행해진다. 그런데 잠깐 앉는 타는 사이에 궤도를 이탈하면 자기 기반과 입기를 잃어버려 감각의 빛이 닿지 않게 되어 어두워지면 환한 진짜 공간은 캄캄한 가짜 공간으로 변하면서 거기에 과거의 기억을 투영하여 생각으로 분석하여 시비선악을 따지거나 미래를 유추하여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빠지면 속박을 당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불행해진다. 자유와 속박, 전쟁과 평화,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기로부터 연유하는 자기의 선택사항이다. 자유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누려야 한다. 자유는 감각을 열어 생각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을 때, 생각으로부터 자유자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치적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적 자유, 학문의 자유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전제되고 확보될 때만이 가치 있고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자유가 으뜸이다. 자유가 없이는 평화도 행복도 없다. 여기에 운의 개발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좌우 음량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자유, 평화, 행복의 길이 있다. 봄 35 생각 돌아봄에 관하여 돌아봄 공부는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바로 행동할 일은 그렇게 하고 생각을 내어야 하는 일은 생각을 제대로 부리고 쓰자는 데 있습니다. 생각 돌아보면 감각이 깨어있고 열려있는 가운데서는 생각을 통하지 않고 감각해보면서 바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통하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테면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의지력을 행사하여 일어나야 하는 경우에 생각이 통함으로 생각이 보입니다. 생각으로 행동을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 할 거냐 말 거냐 하고 맞서는 가운데서는 생각이 보입니다. 생각은 전광 숙화보다 빠르고 미세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생각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감각으로 생각이 포착됩니다. 그러자면 감각이 늘 깨어있어 열려있어야 이따금 발생하는 갈등의 현장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경우는 생각의 분열이 없어 생각과 행동과 사이에 캡이 없어 생각이 나타나지 않으니 보이지 않습니다. 봄나라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과정에 대한 순차적 개념 정리 2차 트래킹. 세 가지 과정에 대한 2차 트래킹을 그러면 그 다음에 봄나라 주시의 능력과 숨죽여봄의 능력과 단전호흡 등 세 가지 능력이 갖추어져야 수승화강의 거기서 이제 영적인 눈을 뜬 양반이에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하에 간 것이 잘 된 거지.
어, 영상 파일을 음성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바꿔서 영상은 이렇게 보면서 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돌아다니면서 듣기 위해서 이제 영상으로 바꾸는 거. 봄나라 2차 트래킹의 그 내용을 영상으로 바꿉니다. 봄 36 집중력에 대한 개념 정리. 감각의 나래를 펼친 그만큼 집중력의 나래를 그만큼 접을 수 있다. 펼친 만큼 접어줄 수 있다. 호흡도 내뿜은 그만큼 들어온다. 이것이 우주의 운행 법칙인 방출과 회수 작용이다.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간다. 이 이치를 벗어나서는 공부도 일도 놀이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감각을 활짝 여는 일이 선행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감각을 열 줄 몰라. 감각이 닫힌 상태에서 집중을 하려고 하면 마음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부좁고 어두운 가상적인 공간이라도 펼쳐야만 접을 수 있는 집중이 가능해진다. 감각이 닫혔으므로 감각이 무뎌져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주변 환경과 사물을 감각하지 못함에 따라 주변이 어두워진 가상의 공간에 자기 홀로 존재하게 되어 주변과 자기가 공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외부의 자기를 분리시키고 차단시켜 공존의 법칙을 유배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어리 빠져 생기를 잃고 급기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나 무생물이나 로봇이나 기계로 전락한다. 가상 공간에서 입력된 것은 암기가 되어 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틀려가여 옮길 수는 있으나 시험이 끝나는 즉시 날아가고 만다. 그러므로 진정한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자기 몸의 센터인 심장 돌아범을 통하여 심장 박동과 맥박을 감각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 귀를 기울여 가까이서 멀리서 들리는 크고 작은 소리를 감각하면 닫혔던 감각이 살아나면서 감각이 활짝 열리면 마음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책과 내가 하나의 공간에 공존하기에 이른다. 집중력은 한 점으로 모으는 힘이다. 모으기 위해서는 펼치는 힘이 있어야 하고 펼쳐야 모을 수 있다. 집중력만 계속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펼칠 줄을 몰라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된다고 괴로워하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순간순간 집중이 가능하다. 쉬는 것이 감각을 펼침이고 에너지를 충전받을 때이다. 그러므로 열어야 닫을 수 있고 닫아야 열 수 있다. 이 법을 알아서 그대로 행하면 만사 형통이다. 봄 37 감각이 주가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중화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과정. 봄 37 감각이 주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조금 전에
스마트폰에서 봄나라 최근에 트래킹의 그 영상에서 음성을 추출해서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았습니다. 움직이면서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일련의 행동, 스마트폰을 켜고 복사를 하고 변환한 파일을 다운받는 그 과정에서 몸 동작을 알아차렸는지 몰랐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 그 놓쳤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봅니다. 봄 37, 감각이 주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각은 없는 문제를 스스로 일으키고 스스로 벌주고 괴로워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으로부터 부자유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감각에서는 선악이 없습니다. 감각이 주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길밖에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선악의 굴레에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생각의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살다 보면 바라든 바라지 않든 예견하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생각으로 분석하여 선과 악을 일일이 구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그 모든 국면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넘어가기 힘든 인간의 집단의식입니다. 이것을 초월하고 극복하지 않고서는 자유의 문제는 요원한 일입니다. 봄 38 공부 잘하는 비결. 수승화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과정에 대한 10월 11일 날 10월 10일 가만히 있어 봄 주시의 능력과 숨기림 가만히 있어 봄 가만히 있어 봄 봄 38 공부 잘하는 비결. 집중력을 발휘하여 공부를 하려면 바로 집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늘을 보아야 별을. 집중은 하나의 점으로 책에 있는 글이나 문장으로 정신을 모으는 일이다. 정신을 모아야 책을 읽고 단어와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화하여 정리하여 기억으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생각을 통하여 개념화하고 논리화하여 문법에 맞추어 글로 표현된 것이므로 반드시 생각을 사용하여야 공부가 된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정신의 기운이 소진되어 감각이 무뎌지고 닫히게 되어 의식의 공간이 어두워지고 좁아져 답답해지고 괴로워진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공부가 될 턱이 없다. 공부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답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집중의 정반대로 나가야 한다. 생각은
집중을 통해 에너지를 쓰고 내는 것이고 감각은 펼침을 통해 에너지를 벌어들이는 것이다. 문제는 집중을 통해 쭈그러지고 닫힌 의식의 공간을 어떻게 펼쳐내느냐다. 그것은 감각을 일깨워 감각을 다시금 살려내어야 의식의 공간이 확장되고 펼쳐진다. 그것은 마치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의식의 공간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책상 앞에 앉아서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감각을 통하여 의식의 공간을 활짝 연 그만큼 생각을 통하여 그만큼 집중이 가능하다.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에너지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집중만 하려고 해서는 공부에 진척이 없다. 펼치지 않고 모으려고만 하고 벌어들이지는 않고 쓰기만 해서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쥐구멍에 처박힌 꼴이 된다. 거기엔 빛이 부재하여 어둡고 답답하고 감각이 죽어 가상 공간 블랙홀에 갇혀 눈은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아 심리적으로 장애아가 된다. 이것은 집중만 고집하다가 집중에 빠진 꼴이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 귀신꿀에 처박혀 공부에 성과를 보지 못하고 공부에 실패를 하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집중을 하려면 집중을 멈추고 집중의 정반대로 나가 감각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1보부터 2보 전진의 원리다. 이렇게 펼쳐놓기만 하면 보고 듣고 읽고 이해할 때 저절로 집중이 이루어진다. 숨을 들이쉬어 놓으면 다음엔 저절로 나가는 이치다. 이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요. 일 잘하는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이다. 이것이 공간이 있어야 전체가 운행되는 우주의 이치다. 범 39 감각이 무뎌지고 닫히게 된 까닭.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분위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피해 귀를 틀어막아도 귀 안에서 소리가 들리고 머릿속에서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안으로나 밖으로나 도저히 소리를 피할 수가 없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보고 듣고 감각하는 기능을 무디게 하고 나아가서 감각이 닫히도록 스스로 만들어 심지어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도 시끄러움을 감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감각을 마비시키는 바람에 감각이 무뎌지고 닫히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간 공부한답시고 집중한답시고 인생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이렇게 보낸 결과로 따지고 분석하고 논쟁하는 생각의 능력만 발달하고 공간의 감지 능력,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감각의 능력은 피폐되어 기울어지고 치우친 인간만 양산하여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재교육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핵심을 잡지 못하고 가닥을 잡지 못하여 표류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핵심은 자네번유로 생각에 치우쳐 생각의 노예,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 운의 기능인 감각의 능력이 마비되다시피 한 인간을 운의 개발을 통하여 감각을 활짝 열어 감각과 생각이 균형 잡히고 공존하고 상생하는 중심이 잡힌 인간으로 바로 잡는 일이다. 이 일이 시급하다. 이보다 큰 일이 없다. 이 일을 위해 지금 봄나라가 태동되고 있다. 봄 40, 잘 노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한 생각, 강박감이 의식의 공간을 장악하면 그 한 생각이 걸림돌이 되어 우주 운행의 법칙인 확장과 초장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에너지가 고갈되어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공부 잘하겠다는 한 생각을 쫓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려고 하면 정신이 모아지지 않아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벽에 부딪혀 정진이 불가능하고 한 점으로 좁아지고 오므라들 대로 들어 환한 의식의 공간 화이트홀이 사라지게 되어 어둡고 비좁은 가상의 공간 블랙홀에 빠져 질이 멸멸한다.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여 안절부절 우왕좌왕 초조하여 소성되기만 한다. 의식을 모아 집중하려고 하면 모아지지 않는다. 모으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펼쳐 확장하여야 한다. 확장의 방법은 몸의 센터인 심장의 박동을 감각한 다음 귀를 기울여 가까이서 멀리서 들리는 크고 작은 소리를 들어보므로 의식의 공간을 펼치고 확장하면 책을 보고 읽고 쓰거나 강의를 듣고 이해할 때 자동적으로 집중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공부는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려는 생각이나 의지력을 비우고 쉬어두기만 하면 책을 보는 순간 책과 내가 하나의 공간에 공존하여 우호적이 되고 친근해져 애를 쓰지 않고도 공부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공부하려는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에너지가 충만해지면서 공부에 집중력이 이루어져 쉬엄쉬엄 공부를 하여도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아. 공부하면서도 공부에 빠지지 않아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것과 같이 편안하고 한가하고 여유만만하여 온전한 집중력이 발휘되어 공부를 하여도 공부하였다는 한 생각이 남지 않아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이 하나의 의식의 공간에 공존한다. 이렇게 공부하여야 무료하거나 심심하거나 권태롭거나 필요하지 않고 생기와 활기가 보존되어 실컷 놀면서 실컷 공부하고 실컷 공부하면서도 실컷 논 것과 같아 공부하느라 고생하였으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놀아야겠다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 양극단이 하나로 조화로워진다. 사람의 능력은 대동소이하다. 공부 잘하고 못하는 자유는 오직 공부하겠다는 강박감에 잡히거나 걸리지 않고 의식의 공간을 넓히는 감각 확장의 능력에 달려있을 뿐이다. 지금 여기에서 공부를 중단하고 잘 노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봄 40일 공부 못하는 이유 공부한답시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한 생각 선입관 때문에 조용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바람에 소리를 시끄럽게 여기고 소리 나는 것도 싫어하고 소리 듣기도 싫어하여 소리가 나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 지경이 되어 환한 빛을 상실하여 어둡고 멍청해진다. 다시 말하면 집중하기 위해 고요하기 위해 소리와 적대 관계가 되다 보니 소리를 싫어하고 피하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지만 소리가 없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소리가 나도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감각을 우둔하게 만들고 마비까지 시켜 거짓 고요를 만든 다음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하려면 마음이 고요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음의 고요는 소리와 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소리와 더불어 존재한다. 그러나 마음의 고요는 소리와 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소리와 더불어 존재한다. 소리를 배격하고 싫어하면 결코 마음의 고요가 오지 않는다. 시끄러움을 배격하지 않고 시끄러움에 귀 기울여 들을 때 고요해진다. 공부 못하는 이유는 소리를 싫어하고 소리와 싸우고 소리를 피해도 소리를 이길 수도 없고 고요해지지도 않으므로 점차 감각을 우둔하게 만들다가 잊고 청각을 아예 닫아 마비시켜 놓고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착각하고 그 어둡고 멍청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부를 잘 하려면 조용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배격하면 안 된다. 시끄러움을 배격하면 조용할 날이 없다. 시끄러움을 배격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의식의 공간이 열리면서 마음이 조용해진다. 시끄러움과 조용함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둘이 하나의 공간에 공존이 될 때 공부 잘하게 되고 일 잘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
봄 40이 잘 논다, 논인다는 말의 뜻, 잘 논이는 사람이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잘 논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아이들이 장난 잘 치고 잘 뛰어논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잘 논다, 논인다는 것은 의식의 공간이 열리고 감각이 예리하게 깨어있는 가운데 추구하거나 욕구하는 생각이 쉬워지고 잠잠하고 사라져 일 없고 한가한 의식 상태이다. 그것이 논이는 상태이다. 그것이 감각을 열고 생각을 닫는 상태이다. 그렇게 되면 공부나 일에 대한 강박감이 시달리지 않아 자유롭다. 생각을 놓은 자리다. 생각으로부터 놓여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 논이는 것이다. 논일 수 있어야 생각을 부리고 쓴다. 아이들이 노는 것은 심심함을 못 이겨 심심함을 채우기 위해 심심함을 채우기 위한 조건 반사에 지나지 않는다. 논다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어 감각이 활짝 열려야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야 마음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온다. 그러므로 잘 노는 사람이 넓은 사람이고 이해성이 있는 사람이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다. 더불어 살 줄 알아서 공부나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논일 수 있어야 공부나 일이 손에 잡혀 공부나 일하면서 논일고 놀면서 공부하고 일한다. 논이는 것과 공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의식의 공간에 더불어 공존한다. 그러므로 잘 논이는 사람이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봄 43 정신을 차려야 정신집중이 가능하다.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려면 일단 준비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몸과 마음을 쉬어주는 것이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인데 쉬어주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어야 몸이 쉴 수 있고 감각을 활짝 열어야 마음에 한 생각도 없어 일이 없고 한가하고 고요하여 쉴 수 있다. 이렇게 공부도 일도 없는 무심 가운데 차렷하여 일심의 지도를 세워야 준비 태세가 완료된다. 심장 돌아봄으로 점을 찍은 다음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히 펼치고 확장하는 일이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고 정신 차림이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공부와 일에 필수적인 정신 집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신 차림이 되지 않고서는 정신 집중이 불가능하다. 정신을 차려야 정신 집중이 이루어진다. 벌려야 오므릴 수 있고 오므려야 벌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정신 집중이 가능하고 정신 집중이 이루어져야 정신 차림이 가능하다.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정신 집중이 가능하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감각을 활짝 열어야 생각을 거느리고 부리고 쓰는 집중의 능력이 나온다. 감각을 활짝 여는 것이 정신 차리는 일이고 정신을 차려야 생각의 집중이 가능하다. 정신 집중의 능력은 정신 차림의 능력과 비례한다. 정신 차림의 능력이 공부와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43까지 오늘 아침 공부를 21 방출과 해수법칙에 따르는 팀워크에서 43 정신을 차려야 정신 집중이 가능하다. 43까지 21에서 43까지 공부 낭독을 해서 마칩니다. 생각으로는 이렇게 낭독을 아침마다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감각이 열릴까? 생각의 사람이 감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감각이 바탕에 깔린 가운데 생각을 마음대로 내고 드리고 운영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무능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돌된 사람이 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공부는 하면서도 좌절, 회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공부의 길은 너무 멀고 너무 높고, 그래도 금생에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보다 더 중요하거나 바쁜 일은 없는 듯 싶어서 하기는 합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10 며칠이냐? 12일 2016년 10월 12일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밥을 먹겠지. 밥을 먹고 밥을 먹을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사무실 문을 열고 일을 할 때도 항상 의식의 스크린이 늘 함께 열려 있어서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의식의 스크린에서 올리고 객관화시켜 보면서, 텔레비전이나 동영상을 보듯이 보면서 생각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내고드리고 방향 지어주고 하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16년 10월 12일 아침 공부를 모두 마칩니다. 20일에서 43입니다.